안녕하세요. 공간 산책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구에서 나와 직진해서 가겠습니다. 아니, 선유도역이면 설마 선유도공원 가는 거예요? 선유도공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새로운 곳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이번 영상은 패스해야겠다. 아니, 이놈들이?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공간은 바로 선유도공원인데요. 선유도공원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정도로 유명한 공원이긴 하지만 선유도공원이 조성되기 전의 옛 이야기부터 공원이 설립되게 된 배경은 물론 공원의 각 공간들이 어떤 의도로 설계되었는지 등 공간 산책에서만 들을 수 있는 유용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득 담아 보여드릴 예정이니 선유도공원 너무 뻔하다고 생각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산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고 길을 따라 끝까지 온 후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한 번 더 건너면 되는데요. 선유도역 2번 출구에서 이곳까지는 약 300m 거리이며 도보로는 4분 정도 소요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니 저 멀리 육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육교가 보이면 이제 다 온 거나 다름없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됩니다. 5월의 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육교를 건너다 보니 저 멀리 선유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초록의 옷으로 갈아입은 한강공원의 우거진 숲 위를 걸으니 정말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유교를 건너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유로운 모습의 한강공원과 푸르른 한강, 그리고 저 멀리 성산대교의 모습은 물론 반대편에서는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과 국회의사당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선유교를 다 건너니 드디어 선유도공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곱게 뻗은 양버들의 모습이 이국적이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 보통 이 나무를 보고 미루나무라고 하시죠. 하지만 이 나무는 미루나무가 아닌 양버들인데요. 미루나무는 가지가 위로 뻗기도 하고 옆으로도 뻗어서 모양이 풍성한 반면 양버들은 가지가 모두 위로 뻗는 경향이 있어서 마치 빗자루나 핫도그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미루나무는 미국에서 온 버드나무라 하여 양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류나무라고 불렀다가 1988년 맞춤법 개정으로 미루나무로 바뀐 것인데요. 미루나무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초창기에 일본에서조차 용어 정리가 안 된 채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문 서적마저 가리키는 식물이 서로 달라 그로 인해 설명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입니다. 양버들과 미루나무의 구분법도 알려주는 유익한 채널 공간산. 나무의 구분법과 정확한 설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모든 나무들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풍요로움과 윤택감을 주고 있음은 물론 각종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와 도시라는 커다란 유기체가 살아 숨쉬게 해주고 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멋진 양버들 나무들을 지나 한강 쪽으로 가면 이렇게 선유도공원 전망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성산대교와 난지 하늘공원, 저 멀리 북한산은 물론 한강에 비친 아른거리는 건물들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망대를 뒤로하고 선유도공원을 산책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공원을 둘러보기에 앞서 잠시 이곳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시절까지 양화 한강공원과 붙어있던 땅으로 신선이 논이었을 만큼 아름다웠다는 뜻으로 선유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봉우리의 높이가 5.25m로 주변에 넓은 모래톱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선유봉은 수려한 경관으로 중국 사신들의 필수 관광지이자 선비들이 배를 띄우고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겼던 곳으로도 유명했는데요. 겸재정선이 그린 양화 환도에서도 선유봉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 당시 선유봉의 아름다웠던 풍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선들이 논일던 선유봉이었지만 1925년 20세기 한국사에서 가장 큰 홍수로 기록된 을중년 대홍수로 한강이 범람하면서 서울은 큰 물난리가 났었는데요. 이 홍수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지금의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일대가 물에 잠겼고
또 남대문 바로 앞까지 물이 찼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피해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홍수 이후 한강을 정비하면서 선유봉에 살던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주민들이 떠난 선유봉은 한강변에 뚝을 만들고 여의도 비행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암석과 흙을 채취하는 채석장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렇게 선유봉의 봉우리는 점점 깎여 나가게 되었으며 1968년 즈음에는 지금의 선유도처럼 평평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후 1978년 이곳에는 선유 정수장이 건립되었는데요. 70년대 서울의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영등포 일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이 만들어진 것이었죠. 약 22년 동안 하루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던 선유 정수장이었지만 강북 정수장과 통합되면서 2000년 12월 폐쇄되고 말았는데요. 당시 서울시는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 계획의 하나로 선유 정수장 이적지 공원화 계획을 세웠고 2000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2년 4월에 공원이 개원되었습니다. 선유도 공원의 역사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 공원 구석구석을 보며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왼쪽을 바라보면 스트로브 잣나무 뒤로 위치한 예전 정수시설로 쓰였던 구조물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처럼 정수장에 있던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고 새롭게 공원을 지은 것이 아닌 이 땅이 가지고 있던 기억들을 살리면서 새롭게 조성되는 것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조성된 공원이 바로 선유도 공원입니다. 어라, 이 멘트 지난번 경춘선 숲길에서 들었던 멘트 같은데. 뭐예요? 멘트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오, 이놈들 오늘 예리한데? 꼴뚜기들 말처럼 예전 경춘선 숲길을 소개해드렸을 때에도 비슷한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기존 모습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최대한 보존 및 재활용에 재구성하면서 시간의 흔적을 살리고 자연을 복원하는 공원으로 설계하신 분이 바로 경춘선 숲길을 설계하신 조경설계 서한의 정영선 선생님이신데요. 저도 조경설계 서한 출신이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하하. 길을 따라 걷다가 왼쪽으로 빠지면 원형으로 된 독특한 풍경의 공간을 만나볼 수 있는데, 이곳은 환경놀이마당입니다. 공원이 조성되기 전 이곳에는 정수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를 재처리하던 농축조와 조종조가 있던 장소였는데요. 기존의 원통과 가교 등의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한 공간으로, 지금 보시는 미끄럼틀과 놀이기구는 송수관을 재활용하여 디자인한 것입니다. 이곳의 장소성을 나타내주는 구조물과 함께 배경으로 있는 나무들이 더욱 웅장한 느낌을 선사해주네요. 놀이마당 바로 옆에는 원형 소극장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기존 구조물과 높이차를 이용한 관람석을 배치하여 작은 공연과 모임, 그리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아늑한 공간으로 재탄생된 곳입니다. 철제 다리와 어우러진 녹음진 나무들, 정말 멋진 공간이죠. 그 밖에도 녹색 옷을 입고 있는 환경교실과 기존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조성된 화장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개의 원형 공간을 뒤로하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수피가 하얀 자작나무 틈 사이로 보이는 이곳은 시간의 정원인데요. 이곳은 과거 약품을 투입해 물속 불순물을 가라앉히던 제1침전지였지만 2개 수조를 연결한 구조물로 숲과 계곡, 그리고 풀밭 등 여러 환경에서 자라는 다양한 식물들을 한 공간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입니다. 시간의 정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 위를 걸으며 공간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간에 언제든지 계단을 통해 내려와 정원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감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새 다들 핸드폰만 바라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렇게 고개를 잠시 들어보면 푸른 하늘과 어우러진 우거진 숲의 풍경을 보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선유도 공원에 오셔서 오랜만에 고개를 들어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유도 공원에서는 평소에는 잘 접하지 못했던 나무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물풀의 나무라든지 서어나무,
그리고 구상나무와 뒤쪽의 생강나무 등 다채로운 식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예전 정수장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구조물들을 대부분 살리면서 계획을 하였는데요. 폐기된 정수시설물을 재활용하면서도 자연이 어우러지게끔 조성된 독특한 풍경의 선유도공원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의 환경재생 생태공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잠시 시간의 정원 구석구석의 풍경을 감상해 보실까요? 이곳은 제가 선유도공원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다리 및 일렬로 늘어선 기둥을 통과할 때 느낄 수 있는 이곳만의 특별한 풍경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멋진 인생샷도 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욱 좋겠죠. 다리 밑을 통과하니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물소리를 따라 왼쪽으로 꺾으면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작은 벽천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물줄기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왔네요. 시간의 정원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했으니 이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여과지를 재활용한 수질정화 정원인 수생식물원인데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데크길 위에 올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수생식물의 모습과 생장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 꽃창포도 노을한 꽃을 활짝 피우고 있네요. 이처럼 수생식물원은 여과조라는 선억 구조물을 물에 사는 식물들을 위한 아름다운 집으로 만든 곳이기도 한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공간이니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생식물원을 지나쳐 앞에 보이는 건물로 가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우측에 있는 공간에 잠시 들렀다 가겠습니다. 이곳은 녹색 기둥의 정원으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선유도 공원 하면 떠올리시는 대표 공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과거 이곳은 생산된 수돗물을 저장했던 정수지로서 콘크리트 상판으로 덮여 있었으며 그 위에는 직원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리를 모두 드러낸 후 나무를 심기로 계획하였지만 기둥들의 세월의 푸른 물자국이 깊이 스며 있어 기둥을 살리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원래는 이런 모습의 기둥들이었지만 원형의 모습은 하나만 남겨놓아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으면서도 나머지 기둥 주변에는 담쟁이를 심어 자연히 회복된 모습의 녹색 기둥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담쟁이 내부의 모습이 궁금하여 잠시 들여다보았는데요. 콘크리트 기둥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보니 새삼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구조물 위로 식물이 감싸한 듯 자라는 모습, 그 자체로 시간의 포옹을 보여주는 듯 하네요. 이제 녹색 기둥의 정원을 나와 앞쪽의 건물로 가겠습니다. 이 건물은 이야기관으로 초기에는 한강의 역사와 환경 등을 홍보하기 위한 디자인 서울 갤러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선유도 이야기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공급하던 송수 펌프실이 있었던 장소답게 예전 송수 펌프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이곳에서는 오늘 영상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던 선유도 공원이 있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전시 자료와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공원을 산책하시다가 더울 때 잠시 들어와 설명들을 보시며 더위를 식히고 가시기에도 좋겠습니다. 이제 이야기관을 나와 선유도 공원의 주출입구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일렬로 늘어서 있는 메타세콰이어가 축을 이뤄주고 있어 정말 멋지네요. 사실 대부분 선유도 공원에 오실 땐 버스를 타고 양화대교를 건너 이쪽으로 많이들 들어오시지만 저는 지하철을 타고 오느라 반대로 들어온 셈인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서 선유도 공원으로 검색하고 오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으니 댁에서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두 공간을 보러 이동하겠습니다. 이야기관을 등지고 왼쪽으로 아주 조금만 걸어오면 예전에는 아이들의 물 놀이터로 쓰였던 환경 계류가 보이는데요. S자 굴곡으로 이루어진 자연형의 디자인으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간이었지만 물 환경 보존법으로 인해 일반 수경 시설로 바뀌어 이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네요. 뜨거운 여름에 발 담그는 재미가 있었는데 아쉽지만 법은 지켜야겠죠. 환경 계류 바로 옆에는 수질 정화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인 이 수질 정화원은 과거에는 약품을 투입해 물속 불순물을 가라앉혀 제거하던 침전지와 여과지였던 장소였지만 기존 구조물을 활용해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한강물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와 어우러진 쉼터 겸 전망대도 정말 멋지죠? 계단을 살짝 오르면 수질정화원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선유도 공원은 벌써 개원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공원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는 예전 정수 관련 시설들과 밖으로 드러나 있는 콘크리트 벽과 기둥의 울퉁불퉁한 생살들, 물 얼룩과 녹슨 자국들로 인해 어찌 보면 오래된 폐허를 떠올리게도 하지만 그 생채기들로 인해 그들이 여기 있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부수고 버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다시 짓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 그대로의 다양한 모습을 최대한 존중하고 끌어내는 조경은 땅에 쓰는 한편의 시가 될 수 있고 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라는 정영선 선생님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선유도 공원에 오랜만에 오셔서 공간 산책이 들려주는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 즐거운 산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화대교가 있는 선유도 공원의 주출입구 쪽으로 간 뒤 합정역 방면 버스 정류장으로 가겠습니다. 당산역 방면으로 가시는 분들은 주출입구 쪽에서 버스를 탑승하시거나 지하철을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처음에 공원으로 들어왔던 선유교를 지나 다시 선유도역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저는 합정역으로 가기 위해 이쪽으로 가는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계속 직진한 뒤 양화대교와 만날 때 좌측으로 꺾으면 선유도 공원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어느 버스를 타셔도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간 산책 채널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DK님, 우찌윤님, 김다운 과장님, 혼자 뜨는 달님, 자란님, 진영박님, 진S창님, 인석정님, 그리고 이건혜의 취미수필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